성원과 이렇게 격려를 보내주셔서 뭐라고 감사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박수를 보내주시니까 드디어 정도진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6월 13일 선거에서는 틀림없이 승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그 보답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방금 열정적인 연설을 해주신 정읍발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힘차게 포부를 밝혀주신 정도진 정읍시장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선거다 보니까 참 이상한 일들 많이 터집니다. 저 완주에서 그 잘나가는 민주당 후보 측에서 돈을 쓰다가 쓴 사람 하나는 도망가고 한 사람은 자수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민주당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집권 여당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으로 승화시켜야 할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돈을 뿌리다가 하나는 들켜서 도망가고 하나는 자수를 냈던 것이 아마 어제 텔레비에 나왔죠. 아마 오늘 저녁에도 나올 것이고 내일 또 저희 민주평화당에서 여러 뜻 있는 의원들과 함께 집권 여당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적하고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고 그 바람 타고 선거 잘 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욕심이 많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될 금품을 살포하다가 붙들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 민주평화당 굉장히 어렵지만은 저는 이 어려움을 정읍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극복해 가야겠다 해서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 힘으로 지역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는 길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어서 우리 도민들을 가볍게 보고 시민들을 가볍게 보면서 시민들을 도외시하고 도민들을 도외시하고 어떻게 대통령하고만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를 죽였습니다. 특히 전북에 대해서는 해도 너무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 5월 달에 현대중공업 군산 주소소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주소소들은 수많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살려내면서도 전북 군산에 있는 군산 주소소는 속절없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난 5월 31일
한국GM 군산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이 넘죠. 수백억이 10조가 넘는 돈을 정책자금을 투입하면서 경남 창원에 있는 GM공장 살려냈습니다. 인천에 있는 부평공장도 살려냈습니다. 경남에 비해서, 인천에 비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왜 전북 군산에 있는 GM 한국공장은 폐쇄를 시킵니까? 이게 맞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살렸습니다마는 경제를 죽였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제는 더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고 공약을 하는 후보들은 거짓말쟁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대통령이 한 약속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팔아서 나약하게 허약하게 지역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그 약속을 책임있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나약하게 무책임하게 대통령을 팔아서 쉽게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도지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렵지만은 시민들과 함께 정읍발전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정읍발전을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손발을 맞추어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정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길을 가겠다. 저는 이러한 후보가 진정성 있는 후보고 그래도 정읍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정읍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는 것은 박수를 보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주고 지적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문재인만 하는 사람은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하는 일은 박수를 보내주고 못하는 일은 부족한 일은 지적을 해주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엊그제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소득 격차,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간의 소득 격차, 그 소득 격차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악으로 소득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정부가 발표한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픈 지점이라고 인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3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통계, 2001년도 실업률 통계를 작성한 이래 17년 만에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워놓은 예산, 문재인 정부가 취임해서 추가 경정 예산으로 세워놓은 예산 25조 2천억 원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집행을 했건만 실업률, 특히 우리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KDI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 KDI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2.9%가 전망이다. 내년은 2.7%로 내려갈 전망이다. 저는 이것도 국책연구소인 KDI가 낙관적으로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소통하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금년도 2.5% 내외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대로 가다라는 2%대 맞추기도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경제난이 심해지면 우리 서민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인 고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심해지면 아무리 민족의 장래가 걸려있는 남북 문제가 잘 풀려가고 아무리 민족의 미래가 걸려있는 남북 문제가 잘 풀려가도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강 건너 불구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도 좀 성공을 해서 평화의 성공과 함께 평화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이 이 나라의 집권을 하는, 이 나라의 정권을 잡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아무리 남북 문제를 잘 풀어서 국민들한테 많은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하더라도 경제를 끝내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도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이명박에게 가도록 하겠습니까? 박근혜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도록 해서야 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민주평화당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평화당도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실망한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을 뽑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 세력으로 민주평화당을 살려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20년 전인 1998년 우리 호남 출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호남 정권의 재탄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좀 많이 나눠주면은 그저 즐겁다고 받아 먹기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 정권의 재탄생을 우리는 준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면 참 고마운 일이다. 우산을 씌워서 같이 가주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산 주인이 가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전북의 호남에 잘해주니까 고맙기는 고마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맙다라고 말해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속절없이 따라가만 가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호남 정권의 재탄생을 반드시 준비해 가지 않으면 언제나 영남 정권, 영남 세력들에게 끌려가는 참으로 비운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호남 중심의 정권 재탄생을 위하여 이제 민주평화당을 살려주시면서 준비를 해가야 합니다. 호남 정권 재탄생의 발판을 반드시 마련해 가야 합니다. 우리 정음은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 갑오 통합국민혁명을 일으켰던 유서깊고 자랑스러운 패기 넘치는 고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호남 정권 재탄생의 발판을 마련해 가는 일을 위대한 정읍 시민들과 함께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지만 민주평화당을 살려주십시오. 민주평화당을 살려주시면은 반드시 호남에서 집권하는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고 마련을 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은 제가 앞장서서라도 호남 정권의 재탄생의 길을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길을 열어가는 길이 민주평화당이 현재 아쉬운 점이 많지만은 민주평화당을 호남 정권 재탄생의 대안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길은 민주평화당 기호 4번 정도진 시장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켜 주는 길입니다. 민주평화당의 고영규 도의원 후보, 황혜숙 도의원 후보를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영규 도의원은 이번에 3선 도의원이 되면은 전라북도 의회에 들어가서 도의회 의장을 맡아서 조선 도의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정읍 시민 여러분을 전라북도 의회에서 대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황혜숙 도의원은 전라북도 지역구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그 많고 많은 도의원 중에 여성 도의원도 한 명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황혜숙 후보에게도 정읍시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요춘은 정읍시의원 후보 내장산동이 지역구입니다. 김중희 정읍시의원 후보, 신태인 감곡 정우 북면이 지역구입니다. 김을수 시의원 후보, 이밤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입니다. 장선 비례대표 의원은 우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김종길 후보는 감곡 신태인 정우 북면이 지역구입니다. 우리 이만재 의원은 시기 초산 과교 신정동이 지역구입니다. 이 시의원 후보들에게도 정읍시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길이 힘들어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을 살려주는 길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을 살려주면은
호남 정권 재탄생의 발판이 마련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정도진 시장과 함께 고영교 황해수 도의원과 함께 당선되는 우리 정읍 시의원들과 함께 우리 정읍이 중심이 돼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래 다시 한번 호남 정권을 재탄생시키는 그 발판을 동학 농민혁명의 고장 이곳 정읍에서부터 제가 앞장서서 서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읍시민 여러분들께서 무소속으로 2번 정읍국회의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만들어진 지 몇 개월 안 되는 국민의당 후보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정읍시민 여러분들께서 3선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셔서 2016년 20대 국회 전반부 첫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교문위에서 교문위원들과 함께 새벽 2시 반까지 새벽 3시까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혀내서 촛불 시민혁명으로 연결시켜 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민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엽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3선 의원으로 세워주시고 국회 교문위원장을 맡아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정읍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정읍시민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과 함께 이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뭔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민주평화당 선거가 끝나고 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대표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엊그제 이 정읍을 방문하신 우리 박지원 전 대표님 말씀이 원내대표를 시켜준다라고 고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정읍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를 가야 될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당대표가 되든 원내대표가 되든 원내대표의 몫은 있습니다. 당대표의 몫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121석에서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3명이 빠져나갔습니다만 그래서 118석입니다만 이번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의석은 129석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29석은 과반수 150석에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정의당, 민중당 등 민주당의 우호적인 의석을 합쳐도 135석, 136석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의 17석의 표를 도와주어야 문재인 정권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적지만 확실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의 당대표가 되거나 원내대표가 되어서 분명하게 우리의 몫을 확보해서 정도진 시장이 이끄는 정읍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정읍발전의 미래를 위한 정읍발전의 과제를
정도진 시장과 함께 유석열이가 반드시 책임지고 실현을 시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도진 후보 정읍시의원을 사선을 하시면서 부의장 의장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정읍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탁월한 성품이 소탈하고 어그렁더그렁해서 우리 정읍시민들과 형님 동생하면서 자주 어울리는 그런 후보입니다. 정읍을 제대로 알고 정읍시민들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정읍 발전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정도진 시장의 손을 끌고 저는 중앙부처 각 부처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총리실을 찾아갈 것입니다. 청와대에 가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 발전을 위해서는 위대한 호남 정권의 재탄생을 위한 발판을 위해서는 우리 정읍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읍을 위해서는 정도진 시장 후보에게 정읍시민 여러분들이 한 번만 신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도진 시장과 저 유석열이는 정읍시민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정도진 시장을 시장으로 당선시켜 죽어도 이 유석열이가 정읍 발전을 위한 실적을 말하지 못한다면, 내놓지 못한다면 저 다음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제 정치 생명을 걸고 정도진 시장과 함께 정읍 발전을 위해서 도청으로 중앙각 부처로 뛰고 또 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영규 황혜수 후보에게도 정읍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유춘환, 김중희, 김을수, 장선, 김종길, 이만재 후보에게도 정읍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들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정읍의 위대한 역사를 정읍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써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경동 목사님께서 우리 민주평화당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 정도진 후보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마는 어디 정도진 후보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도진 후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